그 월급에 잠이 와? 그 월급의 잠이와는 월급이 전부인 2천만 월급쟁이들의 불면증을 해소하는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TV 뭉치 양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꼰대 김광주입니다. 아, 꼰대 오랜만에 방송하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방송하죠. 그동안 어디 갔다 왔어요? 갔다 온 적은 없는데 안 불러줍니다. 하하, 누가? 뭐 안 불러주면 뭉치도 안 불러주고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뭐 제가 없다고 뭐 아쉬운 것도 없고 그 답답한 게 없고 하니까 뭐 안 불러주는데 모처럼 불러줘서 모처럼 왔습니다. 뭐처럼? 야, 반갑네. 우리는 항상 뭐 불러주면 옵니다. 어디 안 가고 있으니까. 본격적인 많이 불러주세요. 본격적인 이제 무더위가 시작되고 되게 더워요, 맞죠? 그죠. 올해는 덥다는데 사실은 이제 뭐 매년 해마다 안 더웠던 적은 없었어요. 그죠? 그런 것 같아. 매년 올해가 제일 덥다. 앞으로도 그러겠죠. 뭐 앞으로도 어. 계속 덥고 무슨 엘니뇨 현상이니 뭐니 해가지고 뭐 계속 덥고 기후도 엉망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무슨 얘기를 좀 하려고 하면 행복주택, 행복주택 관련돼서 얘기를 좀 해보죠. 자, 행복주택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비용이 싸면 행복하다 이거 그냥. 그렇지. 비용이 싸면 행복하다. 요즘 뭐 전월세 대란 주택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비용이잖아요. 비용. 그렇죠. 그죠? 실질적으로 그 고정적인 지출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현재는 주거비. 그러니까. 주거비이기 때문에 주거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 삶이 어찌 보면 좀 달라지는 거, 질적으로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관심 가질 필요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젊은 층을 위한 이제 맞춤형 공공 임대주택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공공 말 그대로 정부가 공공적으로 임대해주는 주택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다 풀어주는 게 아니라 젊은 층,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들 꼰대 해당되게나? 이게 이제 작년에 책이었죠. 작년에. 재작년부터 나왔어요. 작년에 생겨서 저는 여기 좀 시큰둥한데 왜냐면 제가 청량할 수 있는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나는 행복한 주택을 입주할 이게 자격이 없어. 그래서 별 관심이 없구만. 근데 작년에 이게 등장을 하니까 우리 집 애들이 관심을 가지잖아요. 네, 근데 이게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을 했더라고요. 작년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인기 있는 게 뭐냐면 과거와 틀리게 일단 대중교통이 편하거나 실질적인 직장이라든지 주거 근접한 곳에 것을 낸다라는 거예요. 즉 교통이 좋은 역세권에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삼성역에 이제 있는데 옆에 수서역 바로 옆에 행복주택이 생긴다는 그 부지가 예정이 되어 있었죠. 이 방송을 듣는 네. 분들이 이제 다 다양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이 행복주택이 예를 들면 지금 그 사회생활을 하는 자녀 세대들하고 같이 사는 가정이 있잖아요. 같이 사는 가정에서 사실 같이 살다 보면 조금 넓은 평수가 필요하고 그러면 그것이 이제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로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거는 비싸고 또 제대로 구하기도 쉽지 않고 이럴 때 그 같이 사는 사회인 자녀들, 성인 자녀들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수단으로 행복주택을 활용하면 나가는 그 친구들도 행복하고 행복주택이니까 그거 들어가서 안 행복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지. 또 내보내면 남아있는 꼰대 부부도 조금 이제 수월해질 수 있고 행복하고 그렇지.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파급해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건 이 대학생도 해당이 돼요. 대학생도 해당되기 때문에 그 지방에 있으신 부모님들, 자녀들 이런 그 주거비, 월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저렴하게 책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공공임대이기 때문에요. 주변 시세보다 대략적으로 30-40% 정도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과거에는 야 내가 살다가 뒷줄이 나가야 되잖아. 근데 중요한 건 이거는 그 최장 6년에서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라는 거야. 단기간에 내가 거주하다가 갱신에 대한 그 불안정 이런 것 때문에 야 또 집 옮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전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당분간 해당 거주지에서 거주할 수 있다는 게 또 싸게 아주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 드린 부모들도 조금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제 오늘을 이 콘텐츠는 좀 정보 위주로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무엇을 알아볼 수 있다든지 이런 정보 위주로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이제 기본적으로 그 이제 임대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학생이냐 사회초년생이냐 아니면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이냐에 따라서 시세의 뭐 60%부터 뭐 대략적으로 80%까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일괄적이진 않아요. 그 계층별로 임대료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주택 자체가 이제 큰 평형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뭐 시세의 60% 설사 80% 하더라도 절대액은 크지 않다. 그죠? 대충 10평 전후에 10평 전후. 10평 전후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증금을 많이 주면 월세를 좀 낮출 수 있고 월세를 많이 주면 보증금을 또 낮출 수 있는 이런 쪽 약간 이제 탄력적인 이런 쪽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네네. 본인들의 어떤 이렇게 자금 재정 형편에 따라서 좀 이제 조금 더 다양하게 대략적으로 보면 20제곱미터 대략적으로 몇 평이에요, 이게? 뭐 6, 7평 되겠네. 6, 7평, 이 기준으로 38, 대학생 기준 대학생이 약 16만 원 정도. 굉장히 싼 거죠, 이거. 방 하나 거실 하나. 그러니까 조그마한 한 평짜리 고시원이 2, 30만 원 하는데 이 정도면은 뭐 땡큐지. 그리고 이제 이런 그 행복 주택에는 편의 시설이 잘 돼 있어요. 젊은 층 위주다 보니까 뭐 북카페라든지 스터디룸이라든지 공통 세탁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게스트하우스 느낌처럼. 그럼 이제 이 친구들은 뭐 카페 가서 10,000원씩 주고 앉아서 커피 계속 리필 받으면서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지. 여기서 북카페에서. 그렇지. 그런 부분들은 좀 젊은 층 취향에 잘 맞게 되어 있다. 또 그러다 보니 대부분 이제 역세권. 그렇지. 역세권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그 이제 주거지 같은 경우에 신혼부부들 위해서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세탁실 이런 것도 잘 되어 있어요. 최근에 개설되는 것들은.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약 1만 호 정도를 모집하는데 지금 국토부 계획을 보니까 2017년까지 14만 원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요. 2014. 생각보다 물량 많습니다. 여기 이제 물론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이제 주요 도시, 그죠? 주요 도시를 이렇게 핵산돼 나갈 건데 뭐 보면 대전에도 있고 뭐 화성, 정수 다 있고, 있습니다. 뭐 인천에도 있고 뭐 파주, 의정부 이런 등등 그죠? 물론 이제 지역에 따라서 또 조금 더 상대적으로 인기 있는 데가 있고 또 상대적으로 좀 인기 없는 데가 있겠지만 다른 일반적인 우리 전월세에 비교하면 엄청 큰 혜택이다. 엄청 큰 혜택이다. 그리고 지금 막상 지금 대부분 전세 가격도 많이 올라가 있고 그리고 또 집 사기도 지금 현재 되게 지금 사야 되는 말은 고민이 있는 판국에 이런 잠시 거쳐갈 수 있는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대안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행복주택 입주할 수 있는 계층들의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취약계층 등이 있는데 일단 우리 방송을 듣는 주된 타겟이 저기 직장인들이라고 보고 사회초년생들이 이 입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 자격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사회초년생에 대한 정의가 먼저 필요하겠죠. 이 정의가 뭐냐면 2천만 월급쟁이들의 금융호구 탈출을 위한 그월잠 프로젝트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직장에 취업하고 5년 이내 5년 이내 미혼 그리고 무주택자 이게 사회초년생이나 정의를 하고 있어요. 미혼이고 집이 없어야 되고 당연히 집이 없어야 되고 5년 정도 무주택자고 또 소득 기준 그다음 소득도 있어야 되는데 뭐 사회초년생도 보면 대기업 다니는 사람도 있고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소득에 대한 편차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평균 소득의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이 약 80% 수준. 대략적으로 얼마냐면 약 한 38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내가 월 평균 약 380 정도 이하다라면 이 사회초년생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청약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초과됐다. 연봉이 많다. 그러시면 당연히 아웃됩니다. 자, 여기 이제 조건이 이제 현재 직장에 재직 중이어 직장을 다니고 있어야 된다는 게 기본 조건인데 설령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지 않더라도 이제 자기가 신청하려고 하는 행복주택 거주지 인근 직장에서 가까운 지역의 직장에서 퇴직을 한 상태라도 1년 내 퇴직한 후 1년 내에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도 지금 비록 재직 중이 아니지만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차량도 봐요. 차량이 사회초년생 자산이 없으니까 차량이 하나의 자산일 수도 있는데 대략적으로 2,400만 원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2,400이 초과됐다. 그러시면 또 아웃. 그래서 예를 들면 건못 들어가지고 내가 수입차 한 개 리스한 게 좋은 차 샀어. 좋은 차를 샀어. 그럼 그때부터 아웃. 그렇죠. 그런 경우는 이게 조금 이제 2,400
65만 원 기준이에요. 뭐 한 몇백만 원 조금 오버한다 하면 무조건 차를 박살을 내. 박살을 내가지고 중고 보상. 가치를 확 떨어뜨려가지고 다시 재평가를 받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는 생명을 조심하시고. 그렇지. 그리고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주택 청약 저축은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조건만 있으시면 기본적으로 그 청약이 가능하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쟁이 세요. 그렇지. 예. 무슨 문제가 있는 줄 알아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어? 실제 이런 사회초년생,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이 현실적인 문제를 느낄 건데 애들이 집에서 기어 나가지를 않으려 그래. 왜? 이게 집이 편하거든. 월세 내는 게 아까워서? 아니, 월세 내는 것을 떠나서 첫째 집에 있으면 부모가 그냥 뭐 죽일 놈 살릴 놈 아이고 자식이 원수 새끼 회사도 아침 되면 밥 차려주지. 그냥 내 놈 또 빨래해주지. 그죠? 밤중 되면 또 기다려주지. 또 이렇게 이런 어떤 이런 정서적인 캥거루적이구만. 실질적인 그러지 캥거루죠. 이런 서비스를 요즘 젊은 애들 서비스에 그게? 요즘 젊은 애들이 야가가지고 자기가 번 월급을 엄마한테 부모하고 공유 안 하거든. 그런 옛날에 우리는 꼬박꼬박 다 갖다 바쳤는데 결혼하기 전까지. 결혼 지금은 이거는 내 거야. 내가 관리할게. 이런 애들이 많단 말이야. 점점 많아진다 비율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계산을 하는 거야. 그죠? 나가 살면 무조건 자기가 라면 값도 들어야 되고 하다 못해. 그게 모든 어떤 게 생활비를 자기가 이제 대야 되거든. 그래도 그 얼마나 또 이게 불편해. 그 뭐 밥을 지어 먹고 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똑똑하네. 똑똑하지.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꼰대 가정들은 그런 친구들은 무조건 사실 밀어내야 돼. 그래야 앞서 이야기한 대로 꼰대 가정도 행복주택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팽수도 좀 줄일 수 있고. 그러면 그 꼰대가 애들 위해서 알아봐 주면 되겠네. 애들은 꼰대가 애들 위해서 알아봐 주면 안 되면 애들 옛날에 그 강제로 군대 보내버리듯이 그냥 강제로 애들 명의로 신청을 해버리고 합격하면 무조건 쫓아내버리는 거야. 그렇지. 돈은 네가 내라. 그렇지. 돈은 네가 내라. 사회초년생들은 조건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신혼부부들 한번 조건을 얘기해 보면 결혼을 하고 5년 이내를 신혼부부라 불러요. 당연히 집이 없어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사회초년생들 같은 경우는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80%라면 신혼부부는 100%. 부부 합산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약간 외벌이 기준으로 480만 원, 대략적으로 그 맞벌이 기준으로 한 600만 원 정도. 그 정도 벌이 이하면은 이게 신혼부부 조건이 되는 거예요. 여기 신혼부부라고 하는 것은 재혼도 해당됩니다. 재혼이 안 된다는 말이 없어요. 그렇지. 그죠? 신혼은 뭐 재혼은 신혼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혼인을 치르면 다 신혼이에요. 그죠? 야, 그 부분 근데 난 애매하다. 그런 사례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예를 들면 50세 때 내가 이혼을 해서 재혼을 했어. 그 신혼부부야? 신혼부부지. 근데 아마 조건이 있었을 거야 아마. 결혼이나 초혼이 해당된다 이런 거 아닐까? 초혼이 없지. 이게 초혼, 재혼이 있다면 문제가 다른데 신혼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결국 여기 보면 결혼 5년 이내잖아요. 결혼 5년 이내는 신혼, 초혼이든 재혼이든 재혼이든 요즘 100세 시대인데 결혼 5년 이내면 다 무주택자고 소득 조건에 맞고 하면 신혼부부다. 점점 이제 주택 분위기가 그 소유에서 거주의 인식 전환이 많이 되면서 점점 이제 전세 제도가 월세화되는 그 분위기 자체가 작년 하반기부터 가속화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올해 그런 쪽에 많이 분양뿐만 아니라 많은 공급 측면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시작을 해서 워낙에 공급 물량이 적어서 결국 이게 뭐 거의 경쟁률이 박이 터졌는데 이제 공급 물량을 팍팍 늘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경쟁률은 조금 완화되겠지만 그렇더라도 쉽게 당첨되기는 어려울 듯 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계속 원서를 넣어봐야 돼. 그래서 이 원서는 어디서 넣냐면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냥 행복주택 홈페이지를 그냥 포털 창에 치시면 바로 홈페이지 그 링크가 뜰 거고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 그 전국적으로 이 일정이 싹 다 나와 있어요. 되게 이제 그 지도상으로 표기가 알아보기 쉽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꼭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지만 또 세부적인 또 조건들 있잖아요. 내가 과연 이런 입주 자격에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링크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들어가서 분위기 한번 보고 내가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한번 해볼 수 있는데 뭐 주택 보유라든지 소득 수준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yes or no 이런 단답 형식으로 질문을 이어간다라면 결국은 내가 된다 안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행복주택 해당되시는 분들 행복주택 홈페이지 꼭 들어가셔서 이런 입주 자격들 그리고 이런 분양 정보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아주 좋은 팁이 될 수 있다. 어쨌든 이제 아까 청약저축 이야기했죠. 예, 대학생이나 취약계층을 제외하고는 청약저축은 필수 가입 옵션이다. 예, 그것도 꼭 기억하시고 행복주택에 들어가셔서 필요한 것들 또 확인하시고. 그렇죠.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는 1, 2% 수익률보다는 이런 거 열심히 알아보시고 임대료 20-30% 아끼는 게 그렇지, 훨씬 더 나가는 재테크에 도움 되신다는 거. 확정 수익이 돼요. 그리고 부모님들 부담 한결 더 덜을 수 있다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땡큐고 모르면 지만 손해지 뭐. 그렇죠. 이제 꼰대 가정에서는 특히 활용을 많이 하는데 가능하면 꼰대 지금 있는 집하고 멀리 있는 행복주택을 넣어주세요. 네. 예, 그래야 고생을 안 합니다. 자, 오늘은 맨날 와요. 뭐야? 예, 오늘 이제 행복주택에 대해서 얘기해봤고요.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 저희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메모 남겨주시고. 자, 앞으로 우리 모두가 자, 행복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